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경영학과 조철호 교수입니다. 오늘 취업 진로 찾기 시간에는요, 의료경영학과 시절 졸업생인 이규환 책임연구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규환 책임연구원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기획단에 근무 중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소위 고액 연봉에 잘 나가는 공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규환 책임연구원의 특강을 통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입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 오늘 특강이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클래스인 클래스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하면 알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알죠? 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남들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보건, 의료 쪽에서는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 예, 그런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선배의 이규환, 예, 우리가 연구원인가? 네, 책임연구원을 모셔서 좋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본인으로부터 또 간단한 또 소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경영학과 공호학번 이제 졸업생 이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배가 왔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후배님들이 보셨을 때는 웬 아저씨가 와서 그냥 뭐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명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의료경영학과가 생겼을 때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선배들도 없었고 사실 이제 가이드가 잘 없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항상 뭐 연구하면서 밤새면서 이제 예전에 전산실을 저희가 이제 자주 썼었는데 거기서 뭐 늘 거의 365일 불이켜져 있었어요.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공모전 같은 것도 참여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 이제 졸업반일 때 4학년일 때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사실 저도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눈 떠서 있다가 사실 뭐 점심 먹고 저 먹고 하다 보면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좀 보다가 자야 되는 이 생활이 사실 뭐 어느 누구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지금 문제점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 처음에 입사한 신규 직원들도 비슷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 들어가고 경쟁 체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막상 승진을 하려고 보니까 뭐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연봉이 뭐 엄청나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규 직원들 중에도 입사하고 나서도 적응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희도 사실 뭐 저는 이제 좀 기관에서 허리 위치에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이제 남자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병장이 들어왔을 때 내가 병장인데 연인병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힘도 없고 뭐 그냥 애가 눈도 풀려 있고 그러면은 사실 많이 힘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가 사실 제가 강의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경쟁 체제 안에서 흘러가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사회는 따뜻하니까 이제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주는 게 나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녹여서 모든 거를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웬 배불뚝이가 아저씨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데 어떠냐 그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몇 년을 단 선배로서 어떻게 길을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를 3년 만에 1년 조기 졸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건 아니고 했는데 군대 1학년 마치고 이제 1학년 때 과대를 했었죠. 과대하고 이제 바로 군대를 저희 때는 2년이었으니까 2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복학을 했어요. 복학하고 2학년 때 과대하면서
3학년 때 이제 저희 의료경영학과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대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어차피 가면은 빨리 갈 거다. 그때 목표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 나름 학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이제 계절학기 다 채워서 듣고 그래서 운이 좋아서 이제 1년을 조기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 경영학과에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가게 됐죠. 경영학과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대학원 가면 사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프로젝트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내 인건비를 내가 버는 거죠. 이제 저도 집이 대구기 때문에 뭐 부모님 저 서울에 혼자 보내놓고 공부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내 용돈은 내가 벌자 해서 이제 프로젝트 걸 많이 따서 제 인건비는 제가 챙기고 용돈도 챙기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가서 첫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도 가보고 이제 교수님 따라서 기관에도 가보고 이러니까 처음으로 여기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지금은 충북 오송인데 원래는 서울의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노량진에 가서 이제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는 내가 정말 근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운명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 석사가 이제 4학기인데 총 2년이죠. 2년 동안 여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보건이나 의료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나중에 원서를 써서 운 좋게 이제 저는 한 번에 통과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 때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전했죠. 공공기관 뭐 국토 발전 때문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제 빠져나갔어요. 서울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사실 지방 충북 오송 막 듣도 보도 못한데 이런 데는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채용을 저희 기수가 40명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원자는 사실 뭐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경쟁 체제 속에서 이제 저는 운이 좋게 좀 합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면접 들어갔을 때는 느꼈던 게 1번, 2번이 다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대요. 미국에서 박사였고 저 3번으로 앉아있고 옆에 LG제약 화학 다니자고 오신 분 그리고 5번 뭐 방금 뭐 비행기 타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란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처음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레벨이 저랑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굉장히 좀 유쾌하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면접 날에는 제가 공교롭게도 심평원이랑 진흥원이랑 서류가 동시에 합격하고 면접 날이 동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선택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그래도 진흥원을 선택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잘 맞고 해서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작년 12월까지 진흥원에서 이제 우리 연구원 들어가고 선임 이제 승진해서 책임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신평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기재부에서 이제 강제로 공공기관끼리 인력 교류를 하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신평원은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이 생각을 늘 머릿속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과 출신이면 기본적으로 건보공내 신평원 다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일까 싶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다 내부 경쟁 체제라고. 여기서도 이제 신평원 공고가 되면 전 직원들이 원서를 써서 경합을 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하고 부서장 평가해서 원장님이 최종하면 딱 찍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운 좋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신평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왔고요. 제가 이따가 뭐 신평원 이야기도 이렇게 재밌게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이렇게 바로바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요즘에 사실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그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으면은 현재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대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기업들이 사실 뭐 이렇게 경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신규 직원을 안 뽑거든요. 왜냐면은 안 뽑으면 그 돈은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공기관으로 이제 흘러들어오면서 굉장히 경쟁이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요즘 기본 스펙은 뭘 갖고 있냐 모르니까 일단 그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사 이제 첫 번째로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토익 85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영어 관련이나 기타 컴퓨터 자격증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공공기관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원서에 채용 공고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채용 공고에는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정도 스펙을 갖춘 친구들이 이제 보통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공공기관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 사실 그 공무원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짜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고시를 붙어서 하는 게 공무원들이고, 공공기관이라면 그런 공무원과 같이 산하기관이라고 하죠. 보통 복지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뭐 건보공단, 심평원, 저희 진흥원, 뭐 인력개발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과 정부 정책을 굉장히 밀접하게 만들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나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저희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맞춰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충북 오송에 있습니다. 지금 뭐 핫하죠. 그 질병청, 저희 코로나 때문에 핫한데 보시면은 질병청이 여기 이청사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본청이에요. 본청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때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게 오송생명과학단지라고 해서 저희 6개 국제기관이 하나의 센터 안에 다 붙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크고요. 전체 다 걸으려면 1시간 좀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축구장, 뭐 테니스장, 헬스장, 뭐 우체국까지 이렇게, 우체국은 최근에 빠져나가고 이게 다 은행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그쪽 서문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저희 앞쪽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고 해서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사실 저희 진흥원과 인력개발원 정도는 다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히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간다는 보장이 냉정하게 말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원서를 다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원서는 말씀드리면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면접도 내가 가서 하면 할수록 내 면접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내가 처음에 면접을 보고 와서 아쉬운 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와서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엄청 긴장되거든요. 저 면접할 때도 5-6명 앉아있는데 면접관이 15명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살리다가 11명까지만 보고 더 이상 못 볼 정도로 면접관이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를 뚫어져라 보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서 내가 승부를 볼 만큼의 실력을 가지려면 그 전에 트레이닝이 충분히 돼야 돼요. 어차피 내가 하다가 A 기관에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거는 합격하고 나서 이제 더 고민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는 B 가고 싶은데 A 붙었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추후의 문제고 A든 B든 정말 적극적으로 써보는 거를 저는 정말 이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쓸수록, 그리고 내가 면접을 많이 할수록 내 실력은 분명히 늘어난다. 그리고 그런 들어가기 전에 긴장되고 심장 떨리고 남들 말할 때 아무 생각 안 나고 이게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수많은 압박 속에서 트레이닝 되고 내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멘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제 전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통유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유리 건물로 되어 있고 사무실은 뭐 흔한 사무실처럼 이렇게 파티션이 되어 있고 보시면 질병관리청 이렇게 단지 이렇게 다 공원처럼 이렇게 다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진흥원 법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뒤로 가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듯이 뭐 미션, 비전에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가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방향을 다 제시하고 있고요.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걸 있고요. 모든 사업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을 보시면은 그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지만 경영관리본부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기관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 처리도 해야 되지, 출장 갔다 출장해줘야 되지, 인사이동해줘야 되지,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 경영학과를 많이 뽑아요. 아니면 이제 뭐 회계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보실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보시는 이제 미래정책지원본부가 이제 제가 속한 본부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복지부랑 같이 국가 정책 개발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 올라가는 보고자료, 관계부처 합동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R&D를 다 거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R&D 예산 같은 경우는 6,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R&D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제 기획부터 평가, 이제 뭐 중개연구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보건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보건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보건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보통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시장 보통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만약에 쓰더라도 크게 구분 카테고리가 되죠. 내가 제약기업에 가고 싶은지, 산업체로 가고 싶다, 뭐 의료기기 업체로 가고 싶은지, 화장품 업체로 가고 싶은지,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업체로 가고 싶은지. 의료서비스라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지만 저희 흔히 생각하는 병원부터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건산업 쪽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창업 같은 거를 많이 장려합니다. 이제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 지원하는 게 전국 목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취업 전선에 뛰어든 분들이 만약 창업한다 그러면은 제가 인큐베이팅까지 지원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국제의료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국에는 수많은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하고 이런 총괄 취업하는 걸 제 기관에서 다 합니다. 그 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정책을 짜고 그런 게 다 정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간이나 일반 기업들, 뭐 이제 병원들은 어떻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지 움직이고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인 환자 유치한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인 환자 진출을 하는 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의료기관들 보통 진출하는 건데 그런 진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특징은 국내 유일의 보건산업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저희는 뭐 이제 석박사 비중이 보통 이제 한 80% 이상 되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석사 이상이었어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NCS라고 들어보셨죠? 그 NCS가 없어지면서 이 석박사의 비중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NCS 시험을 치면 학력, 학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오로지 내 자격증과 NCS 시험 실력 갖고만 이제 평가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서 저희가 17년, 18년 때는 학부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저희가 주변에 다 석박사를 하고 있으면 석사과정을 지원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왔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NCS에서 승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면접 가서 조금만 잘하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학교가 조금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뽑는 저희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최종 합격돼서 이 사람이 졸업증명서를 들고 와봐야지 아, 이 친구가 뭐 학교로 뭐가 나왔고 전공은 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진도 안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제발 적극적으로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저는 해외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더 많았는데 이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 따라서 바뀌는데 현재는 미국 보스턴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 UAE, 이제 아부다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해외 지사 운영하면서 이제 대통령 나가실 때 순방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저희 코테라나 같이 외교관들이랑 같이 저희 국가에서 나가는 병원들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1년에서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랑 칠레, 영국 지사도 있었는데 여기는 또 폐쇄했었습니다. 이게 뭐 필요에 따라서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보건산업시장이라고 하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저희가 세계 10위권 정도로 다니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랑은 격차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한 6, 7, 8, 9, 10위까지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정책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육성, 이제 디지털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병원 같은 거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부분이 핫하다고 해서 우리 뭐 원장님이 뭐 어떤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와 있어요. 그리고 2, 3개월이 지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디지털 헬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 자체가 원래 예전에는 뭐 US, 유비쿼터스 이런 거보다 쭉 파생되어서 온 그런 병원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진짜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서울대병원, 뭐 분당병원, 군대, 뭐 분당 서울대, 뭐 연세대 이런 대학병원급을 가고 싶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최첨단 장비들과 정말 뛰어난 이제 행정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취업 전선에 가셨을 때도 그런 분들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레벨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이제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모든 부처마다 보도자료를 다 내거든요. 그런 자료도 꾸준히 보셔서 현재의 대세가 뭔지 꾸준히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A 기관 쓰고 B 기관 쓰고 한 10몇 개 원서를 썼어요. 근데 당장 이틀 뒤에 면접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틀 뒤에 벼락치기고 가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평소에 꾸준히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꼭 보건산업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싶어. 그거에 대해 평소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는 먼저는 평소에 알고 계셔야지 내가 면접 가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11월 달에 조선호텔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사실 굉장히 거문급이죠. 세트리온 지금 이제 전 회장님부터 서창진 회장님부터 이제 구글 헬스케어, 그 다음에 G 헬스케어 이런 분들이 와서 연사로 다 이제 강의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 이분들 저희가 사업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억대 강연하지만 유튜브로 다 온라인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만 찾아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의 관건이지 세상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냥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설명하기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R&D가 뭐야? 이러는데 보통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코로나 연구하고 이런 하려면은 교수님들도 이제 돈을 국가에서 받아야지 연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6천억 넘게 이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뭐 세부 사업으로 따지면 뭐 수백 개죠.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거고 그런 그 연구까지 지원을 제가 공고를 하고 지원을 하면 평가를 통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연구가 잘 됐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본다는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지부 주요 기관별 R&D 예산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한 77% 정도 2020년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국립자랑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경진 대회라든지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갈 건데 그런 거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잘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하면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잘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문을 두드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창업 경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흥원뿐만 아니라 현재 진흥원에서 제가 신평원에서 제가 담고 있는 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2,500만 원이에요. 1등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팀콜에서 나와서 1등 하면은 2,500만 원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창업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쌓고 여러분들끼리 좀 토론을 많이 하시고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바코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그때는 이낙연 국무총리죠.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현재 저희 전 원장님인데 저희 권노철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재 장관님이시죠. 복지부 장관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행사에 국가급으로 큰 행사가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업 같은 거 그리고 제약단 같은 경우는 제약기업들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단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화장품을 이제 특화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보통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은 제약이 한 60, 70% 갖고 가고 나머지 30, 40%를 의료기기랑 화장품이 이제 시장 규모를 갖고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해서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걸 저희 국제본부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유치하고 병원 진출하는 걸 다 하고 있고요. 그 뭐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뭐 시행착오도 많았죠. 좀 큰 문제가 불법 브로커였습니다. 이제 저희 시랑 상관없이 중국에서 온 외국인 환자들이 불법 브로커들이 잘못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받고 의료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노력 그리고 실제 현장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러 가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외국인 환자 성장이 어떻게 돼갔다 이렇게 되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18년도에는 37만 명, 그리고 19년도에는 46만 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마켓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보시면서 리뷰를 하시면서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무료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여기 그 빈센조 마사노 송중기 씨가 이제 저희 기관의 이제 홍보대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몽골에 있는 친구인데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이랑 같이 우리 국가 의료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데리고 와서 제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 코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으로 해서 코를 맞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어디 남의 코를 떼서 생체 이식해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술이고 이제 와서 송중기 씨가 이제 와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간 이제 협업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손기술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런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가 의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병원들 진출할 때 의료기관들이 사실 힘들어하는 게 법령이거든요. 법령이라든지 정책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진흥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